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일하랴, 아이들 키우랴, 요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빠지기 전엔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답니다. 극심한 우울증까지 걸렸던 이유는 바로 제가 믿었던 사람들 때문이었는데요. 마음속 조금 남아있는 상처를 홀을 털어내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때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저,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부모님은 오랫동안 유통업 사업을 하셨어요. 항상 매일같이 바쁘시고 쉴 틈 없이 일을 하신 부모님 덕분에 저희 두 자매는 넉넉한 형편에서 부족하지 않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이렇게 피땀 흘려 노력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지만 저와 여동생은 매번 바쁜 부모님께 서운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흰 진짜 나들이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금처럼 휴일엔 무조건 쉴 수 있었던 시기도 아니었고 사업 특성상 물류 쪽은 밤낮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진짜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셨거든요. 또래 다른 친구들은 어디 근처 여행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놀이동산도 간다는데 저희는 한 번 그런 적이 없으니 어느 날은 부모님께 툴툴댄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우린 놀이공원에도 안 가? 내 친구 수연이는 저번 주에 놀이공원 갔다 왔대. 엄마랑 아빠도 다음에 쉴 때 간다며. 왜 우린 한 번도 안 갔는데.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어. 연아야, 엄마랑 아빠가 바쁘잖아. 다음에 엄마랑 아빠 좀 한가해지면 그땐 꼭 같이 가자. 어? 알았지? 이번엔 엄마가 꼭 약속할게. 저번에도 약속했는데 안 갔잖아. 맨날 휴가 되면 간다고 했으면서 엄마랑 아빠는 바쁘기만 하고 나도 여행 가고 싶다고. 여행 가고 싶어. 아휴, 얘가 왜 이래. 알았어. 엄마가 이번엔 꼭 간다니까. 알았지? 자, 약속하자. 엄마, 아빠 매번 저희를 달래려고 꼭 여행을 가시겠다며 약속하셨지만 약속은 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을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저와 여동생을 깨워 부랴부랴 차에 태우고선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비몽사몽 차를 타고서 한참 뒤에 도착한 곳은 바로 놀이공원이었습니다. 그날은 진짜 얼마나 신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픈런이라고 하죠. 진짜 놀이동산 시작하는 시간에 딱 들어가 재밌게 놀고 난 후에 해가 지고 나서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와 여동생은 신이나 방방 뛰면서 그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하루 종일 지친 기색 없이 신나서 돌아다니는 저와 여동생을 보며 엄마 아빠는 너무나 뿌듯해 하셨죠. 연아야, 안 지치니? 아유, 좀 쉬어. 여기 앉아서 물도 좀 마시고. 그렇게 좋아? 엄마, 너무 재밌어. 이렇게 재밌는 곳인지 처음 알았다니까. 엄마, 우리 다음에도 또 오자. 여기 너무 재밌어. 그래? 그래, 다음에도 또 오자.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전부터 여러 번 와볼 걸. 다음에도 또 오자. 엄마랑 아빠가 미안해. 이제서야 와서 미안해, 연아야. 아니야, 엄마. 여기 우리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그날은 그저 놀이공원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그동안의 서운함도 다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뿐 아니라 그 다음 날엔 계곡에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다른 지방에 가서 신나게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 아빠 그렇게 가족끼리 놀러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웬일인가 생각은 했지만 그땐 왜 이렇게 다닐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오고서 저희가 돌아간 곳은 바로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선 저와 여동생은 할머니 댁에 맡겨지게 되었고 엄마랑 아빠는 그 뒤로 가끔씩 찾아와 저희를 보고 가시곤 했어요. 그땐 부모님 일이 너무 바빠 그런 거구나 생각만 했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알게 된 건 제가 성인이 되고 난 후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때 부모님 사업은 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그 여파를 부모님 사업에도 많이 영향을 받게 되었고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였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부모님은 살던 집도 다 처분하고 진짜 사업장에서 먹고 자면서 사셨던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 저와 여동생까지 고생시킬 수 없으니 지방 할머니 댁에 저를 맡겨두고 부모님은 그렇게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셨던 거였고요. 결국 그런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다시 유통사업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부모님은 저에게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그런 깊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저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명문대 진학해 졸업 후엔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다 보니까 불면증도 생기고 체력도 너무 떨어져 하루하루 말 그대로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동료가 운동을 시작하면 좀 낫다는 얘기를 하길래 전 20대 후반에 복싱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직장인 클래스로 저녁 아주 늦게 수업을 받았었는데 몇 달 다니면서 유일하게 저와 처음부터 그만둘 때까지 쭉 같이 다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는 멀때같이 크고 얼굴도 허여멀건하고 몸도 좀 비리비리한데 운동은 진짜 열심히 하러 오더라고요. 운동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참 꾸준히 나오는 걸 보고 진짜 성실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서로 안면만 트고 인사만 주고받았었는데 2달, 3달째 계속 같이 보다 보니 어느 날부턴 사담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더군요. 바로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저보다 7살이 많았던 그 의사 선생님은 본인도 스트레스를 풀려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하신 근데 운동 잘 못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복싱장에 나오세요? 저랑 벌써 3달째 같은 시간에 수업 듣는 거 아세요? 우리 이제 초보 좀 벗어나고 상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사돈 낱말하고 있네요. 상진 씨도 지금 몇 달째 초보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무슨?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체력이 없어도 되겠어요? 어디 병원 다니세요? 거긴 피해가야겠네. 서로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해지다 보니 어느새 좋은 마음이 생겨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겉보기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참 젊어 보이고 위트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누구보다 배려심도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한 1년쯤 연애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느덧 30대 후반이 지나 40대가 다 되어가니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걱정은 많았습니다. 대기업이긴 했지만 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자친구는 의사였기 때문에 과연 예비 시댁에서 절 마음에 들어 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비 시댁은 시부모님이 남자친구가 11살 때 이혼을 하셨고 시부와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모에겐 남자친구가 더 귀한 아들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첫인사를 갔을 때 예비 시모는 딱히 절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 가지를 당부한 게 있었답니다. 난 솔직히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생각 없다. 다만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아들 다른 것보다 끝까지 잘 챙겨줬으면 좋겠구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어머님. 그래, 현명한 아이라 들었으니 내 잘할 거라 믿는다. 그리고 신혼집은 걱정하지 말고. 연하는 이제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아들도 평생 공부하느라 돈도 많이 못 모았는데 신혼집을 어떻게 마련하겠어. 다 이해한다. 내가 안 그래도 우리 아들 결혼하면 해주려고 했는데 신혼집은 내가 준비해 주마. 대신
내가 당부했던 거 꼭 잊지 말고 지켜다오. 그렇게 양가의 허락을 받고서 저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선 의사 사이라며 얼마나 남편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남편 역시 저희 집의 아들처럼 살갑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서 집안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뒤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겐 신우가 둘이 있었는데요. 남편보다 4살, 6살이 많았던 시누이들은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시누이들과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저희 신혼집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큰 시누이가 밥을 먹다가 걱정스럽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옳게, 그나저나 신혼집 집들이 하겠다고 했다며? 아휴, 괜히 바쁜데 집들이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신혼여행 다녀오고 또 출근하려고 하면 정신 없잖아. 괜히 밥하지 말고 대충 밖에서 밥 먹고 신혼집에선 차만 마시자고. 그게 낫겠지? 아니에요. 당연히 어머님이랑 형님들 모셔서 집들이 해야죠. 집도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뭐? 집을 해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아들 신혼집 해줬다. 엄마, 진짜로 신혼집을 해줬다고? 그래. 내가 아들 신혼집 해줘야지. 그럼 애미로서 가만히 있는다니? 그러자 큰 시누인 수저도 딱 내려놓아 버리고 작은 시누 화를 내며 시모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시누이들이 기분 나빠하는 이유를 그땐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작은 시누이 얘기를 들어보니 왜 화를 냈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언니랑 나 결혼할 땐 돈 한 푼 못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 비싼 곳에 신혼집을 얻어주냐고. 어떻게 그래? 니들이야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고 시댁 사람이라지만 상진이는 우리 집 사람이잖니. 그럼 당연히 아들한테 집을 해줘야지. 엄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어떻게 그런 소리 아무렇지 않게 해?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우리가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지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엄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자식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니 두 신우는 바로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시모는 그런 신우들을 붙잡지도 않았고 중간에서 저만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 손을 붙잡고 자리에 다시 앉힌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얼타고 있으니 시모가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가, 그냥 밥 먹어. 괜찮어. 쟤들은 괜히 저러는 거야. 신경 쓰지 말거라. 누나들이라고 동생 집 하나 해준 거 가지고 저렇게 질투라니 원. 어휴. 전 시모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이 많이 서운해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누이들 입장이라도 진짜 너무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며칠 뒤가 마침 큰 시누 생일이라 전 축하를 해주려고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도 전했어요. 그랬더니 큰 시누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괜한 얘기 꺼내서 제가 그런 사정은 몰랐네요. 죄송해요. 오늘 생일인데 소소하지만 상품권 보냈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올케. 올케가 사실 무슨 죄겠어. 다 부모 잘못 만나 우리 죄지 뭐. 나야 뭐 엄마가 저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내 아들만 바라보던 사람이라 괜찮아. 그나저나 올케가 많이 놀랐겠다. 우리 다 그러고서 나가버렸으니 올케 괜찮겠어? 우리 엄마 사실 진짜 만만치 않을 거야. 난 우리 엄마지만 세상에서 엄마만큼 아들 사랑 대단한 사람 못 봤거든. 내가 올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각오해야 할 거야. 엄마가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른다니까. 그때 큰 신우의 전화를 받고서 전 정말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저러다가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시모가 절 엄청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모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하고서 맞벌이 한다고 반찬할 시간 없다며 매주 반찬도 싹 다 해주시고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진짜 딱 밥만 해서 저녁을 챙겨 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엄청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시모에게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어머님,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반찬해 주시니 저희 진짜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해서 먹어도 되는데. 아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 반찬들 한 번 먹을 때 먹을 만큼만 덜어서 데워 먹으면 상하지도 않고 오래 뒀다 먹어도 될 거야. 저녁은 든든하게 먹어야지. 그래야 다음날도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저녁은 굶지 말고 꼭 챙기고. 알았지? 밖에서 뭐 인스턴트 그런 거 먹는 거보단 집밥이 든든하고 속도 편해. 네, 알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반찬으로 저희 항상 잘 먹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매번 챙겨주는 반찬은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찼지만 솔직히 저도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그걸 매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때 너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하고서 아들 둘을 낳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을 결혼 1년 차에 출산했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 사실 처음엔 산후조리원에 가려고 하다가 친정엄마가 몸조리를 해주시겠다며 친정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처음엔 저희 시모가 좀 반대하실 줄 알았네요. 그런데 시모는 제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나, 사돈께서 몸조리를 해주신다고?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 잘 됐다. 안 그래도 첫 출산했을 때 몸조리를 잘해야 하는데 사돈께서 해주신다니 얼마나 좋니. 가서 친정에서 푹 쉬다가 올라오고 싶을 때 올라와. 저도 너무 좋은 일인데 남편은 한 2주만 있다가 오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2주? 2주 너무 짧지 않니? 그래도 적어도 한 달은 있어야지. 아들은 신경 쓰지 말어. 내가 우리 아들은 챙기면 되니까. 한 달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짐 잘 챙기고 가. 우리 아들이야 내가 챙기면 되는 거지. 너무나도 쿨한 시모의 반응에 전 편하게 친정에서 몸조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둘째를 낳았을 땐 시모가 몸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에 가기엔 첫째도 있다 보니 다 같이 가긴 어려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시모가 오셔서 산후조리를 해주신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예상보다 시모가 산후조리를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 제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는데 그때부터가 좀 이상한 낌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출산을 한 건 저 아닌가요? 몸조리 해주실 땐 그래도 제 몸조리 더 신경 쓰고 그래야 하는데 이상하게 저보단 남편을 챙기러 시모가 오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 첫째도 있다 보니 산후조리를 하려고 해도 또 애들을 돌봐야 하니까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나마 남편이 있을 땐 첫째를 봐주든 둘째를 봐주든 제가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시모는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은 밥을 먹다가 둘째가 마침 딱 일어나 울기 시작하니 남편이 바로 일어나 애를 보러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의 팔을 확 잡아채더니 저한테 눈짓을 하면서 시모가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애미야, 뭐하니? 둘째가 엄마 찾는다. 가서 애 밥 먹여라. 엄마, 내가 하면 돼. 아까부터 와이프 밥도 못 먹었는데 편하게 밥은 먹어야지. 무슨 네가 애를 봐. 애는 엄마가 봐야지. 애미야, 뭐하니? 가서 얼른 애 봐야지. 그렇게 멀뚱멀뚱 앉아있기만 하면 돼? 얼른 일어나서 애 보라니까. 그러면서 남편은 뭐 하나 하지 못하게 하고 은근히 저만 시키는데 솔직히 좀 서운하더군요. 이때부터 시모와의 트러블이 점점 시작이 됐습니다. 둘째를 낳고선 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도 개인 병원을 오픈하게 되면서 더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점점 더 남편을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에서 한 번씩 밥을 먹거나 그럴 때면 시모는 진짜 남편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썼습니다. 그럴 때면 시누이들은 진짜 대놓고 뭐라고 하곤 했어요. 어? 뭐지? 국이 좀 짠가? 왜 상진아, 국이 좀 짜니? 엄마가 물 좀 가지고 올까? 아니면 물 넣어서 좀 데워줄까? 아니, 그냥 내 입맛이 좀 그런가 해서. 왜? 너 컨디션이 어디가 안 좋아? 아유, 상진이 너 요즘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온 김에 좀 쉬어. 약 하나 먹고 푹 쉬다가 가. 엄마가 마사지라도 좀 시원하게 해줄까? 엄마, 그 유난 좀 부리지 마. 옳게 보기 창피하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가 뭐 하나 얘기하면 오버하면서 그러는 거 좀 그만하면 안 돼? 무슨 애도 아니고. 옳게, 미안해. 우리 엄마 진짜 유난이지? 엄마가 원래 저랬어, 원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아, 엄마, 좀 그만해. 이제 결혼해서 애도 둘이나 있는 애 아빠를 무슨 그렇게 챙겨. 애 둘 낳으면 뭐해. 엄마한테 평생 막내 아들인데. 엄마한테 평생 애야, 애. 문제는 시모가 이렇게 남편을 진짜 살뜰하게 챙기는 걸 저한테도 은근히 요구했다는 거였습니다. 애들 어릴 때야 육아하느라 저도 정신이 없으니 뭘 하지도 못했지만 점점 아이들이 크면서부턴 저한테 남편 시중을 들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태도에 저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이런 간섭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 출산을 연달아 하다 보니 결혼 전과 비교했을 때 살이 좀 많이 찐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살을 좀 빼려고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다녔고 어느 정도 출산 전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시모의 반응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뭐야, 너 살 뺐니? 아니, 언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아, 어머님, 제가 살이 좀 너무 많이 쪄서요. 많이 뺐죠? 남편도 요새 저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운동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주변에서도 살 빼니까 보기 좋다고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아니, 네가 잘 볼 곳이 어디 있다고 살을 빼? 아, 왜 살을 뺀 건데? 누가 보기 좋다고 한 거야? 갑자기 왜 살을 뺀 거냐고. 너 혹시 어디 잘 보일 곳이라도 생긴 거니? 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냥 뺀 건데. 아니, 그러니까 왜 뺀 거냐고. 아예 낳으면 다 살찌고 그런 거지. 뭐 누가 살 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살을 빼? 전 시모의 갑작스런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며느리가 통통하다가 살을 빼서 늘씬해지면 오히려 시모 입장에서도 보기 좋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너무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니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시모와 시부가 이혼을 한 이유가 바로 시부의 바람 때문이었거든요.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실은 엄마랑 아버지가 예전에 이혼한 이유가 아버지가 바람나서 그랬거든. 젊었을 때부터 일도 안 하고 한량해 여자만 그렇게 만나고 다녔나 봐. 그래도 전엔 바람까진 아니었는데 바람을 3번이나 피우면서 엄마가 엄청 예민해지셨어. 3번이나 참고 넘어가셨는데 결국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신 거거든. 아, 그래? 아, 그래도 좀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셔서 놀랐어.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 아버지가 바람날 때마다 옷 사고 꾸미고 운동하고 막 난리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외모를 꾸미고 그러면 엄마가 좀 민감하셔.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시모는 정말 바람이라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아예 TV에 그런 장면이 보이면 잘 보던 드라마도 바로 보지 않으실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그 정도로 불륜에 대해선 치를 떠셨던 분이셨죠.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그 후로부터 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엄청 예민해지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려고 나가서 좀 늦게까지 밖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애들은 여동생이 봐준다고 해서 맡기고 나왔는데 그때 마침 시모가 전화가 온 거였어요.
너 지금 바뀌니? 시끄럽네. 어디 나간 거야? 잠깐 애들 얼굴이라도 볼까 했더니만. 아, 애들은 제 여동생이 봐주고 있고, 전 잠깐 친구 만나러 나왔어요. 아, 그래? 알았다. 그러고선 전화를 끊었는데, 그 후로 계속 1시간마다 시모한테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전화래선 또 뭘 막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디냐, 뭐 하냐, 뭐 먹냐, 언제 가냐, 뭐 이런 얘기만 하시고선 또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좀 옷을 신경 써서 입고 시댁에 가면 또 제 옷차림을 보고 의심을 하실 때도 있었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근데 너 옷차림이 왜 이렇게 차려입었니? 너 어디 가려고? 아, 조금 있다가 친구 좀 만나려고요. 친구? 친구 누구? 뭐 상진이도 같이 가는 거냐? 아니요. 저만 잠깐 요 앞에서 커피 마시려고요. 아, 친구 누군데? 여자냐? 언제부터 친했던 건데? 그냥 커피만 마시는 거야? 아니, 여자친구 만나는데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갈 필요가 있어? 그냥 대충 입고 만나면 되는 거지. 너 여자친구 만나는 거 맞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지? 아이, 엄마, 그만 좀 해. 아니, 무슨 친구 만나러 가는 것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보고해야 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결국 옆에서 보던 남편이 화를 낼 정도로 시모의 이상한 집착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늘 전 시댁에 갈 때는 추리닝 차림에 대충 차려입고 갈 때가 많았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 때문에 저한테 항상 미안해하곤 했고요. 사실 남편은 개인 병원 운영 때문에 항상 바쁘기도 했습니다. 전 또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종종 병원에 들리곤 했고요. 여름엔 직원들이 더우니까 시원한 커피를 사서 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시죠? 아, 오늘이 제일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잔 커피 사왔는데 시원하게 좀 드세요. 어머 사모님, 매번 이렇게 저희 간식거리 챙겨주시고 고마워서 어쩌죠? 사모님 덕분에 저희 진짜 간식 잘 먹고 있어요. 매번 감사드려요. 병원 직원들은 대부분 몇 년씩 남편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 저도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렇게 병원 직원들도 챙기면서 병원은 수월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 8년 차가 되었을 때 새롭게 신입 직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병원 일이 바빠지다 보니 간호사가 한 명 더 들어오게 된 거였는데 그 간호사는 20대 후반에다가 다른 간호사들과도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적응을 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전 좀 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들어오고 6개월쯤 지났을까 개인 병원에서 제일 오래 다녔던 한 간호사가 일을 그만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실 전 그 직원이 병원 홍보도 잘해주고 환자들에게도 너무 친절하게 잘해서 그만두는 게 너무나 아쉬웠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날 그 직원이 저한테 슬쩍 할 말이 있다며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다른 사람 모르게 슬쩍 저한테만 얘기를 하길래 전 저녁에 따로 퇴근하고 만나기로 했죠. 그렇게 그날 저녁 병원 근처 한 카페에서 그 직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사모님, 저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사모님한테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 있죠? 걔 때문에 저 그만두는 거예요. 저 말고도 지금 거기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고요. 네? 뭐라고요? 그 직원 때문에 다들 그만두려고 한다고요? 아니, 왜요? 그 친구가 저희 병원에서 엄청 갑질하고 다니거든요. 사모님께서 저희 따로 도시락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늘 챙겨주셔서 저희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병원 다녔어요. 저희 생일 때도 늘 생일 선물이라면서 기프트 카드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고 저희 지금까지 버틴 것도 솔직히 사모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이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너무하고 더러워서 더 이상 병원에 못 다닐 것 같아요. 사모님께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전 그 직원의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 새로 들어온 직원이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다 20대 후반이라 나이도 꽤 차이가 나고 어린데 그 직원이 갑질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전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결혼하고서 처음 그렇게 싸웠던 것 같네요. 진짜 당장이라도 남편을 내쫓고 싶었지만 어린 애들을 보고서 겨우 그날은 참고 지나갔습니다. 폭풍 같았던 그날이 지나가고서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갑자기 누군가가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번호가 틱틱 눌리더니만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시모는 씩씩대며 들어오더니 깜짝 놀란 절 보고 대뜸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아니, 넌 어제 저녁에 내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왜 안 받아? 어? 어디 갔었니? 아, 어머님 전화하셨었죠?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네요. 왜요? 이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오시고. 뭐,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어?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집에서 살림은 안 하고 밖에서 그렇게 쳐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전화하면 제깍제깍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제 뭐 하고 있었어? 들어보니까 내 친구가 너 어디 카페 들어갔다는 거 봤다던데 대체 어디 갔었어? 이렇게 소리를 치자 주방에서 밥을 먹고 있던 남편이 나오더니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 아니, 말도 없이 왜 왔어?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밥 먹고 있었구나. 출근 전인데 엄마가 너무 일찍 왔지? 아유, 넌 신경 쓰지 마. 내가 애미랑 얘기할 거니까. 근데 밥은 뭐 먹고 있니? 그러면서 시모는 주방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딱 가서 남편이 먹던 밥상을 보고선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때 찬밥에 장아찌를 꺼내놓고선 물에 말아먹고 있었거든요. 그 꼴을 보고서 시모가 어찌나 화를 크게 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너 왜 찬밥을 물에 말아먹고 있어? 왜? 아니, 그게 엄마. 이렇게 후루룩 먹고 가면 되지 뭐. 뭐?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따위 밥을 먹어? 애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안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면서 돈 버는 애를 이따위 밥을 먹이고 보내는 거야? 너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밥을 이렇게 부실하게 먹여? 이렇게 먹을만 하니까 이렇게 먹죠, 어머님. 아침부터 오셔선 왜 화를 내세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한 거야?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의사 아들한테 찬밥을 먹여?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이따위로 대접을 하냐고. 그러더니 시모는 이내 화를 참지 못했는지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손님이 셌는지 저도 휘청거릴 정도로 아주 머리채를 세게 잡더니 이리저리 절 휘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것 좀 놓으세요. 이것 좀 놓으시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디서 건방지게. 하늘 같은 남편 떠받들여 줄 줄도 모르고 감히 우리 아들한테 찬밥을 먹여? 이게 보자 하니까 심해 어디서 물러보고 있어? 엄마, 그만해. 이거 좀 놔. 이거 놓으라고. 대체 왜 이래? 아휴, 넌 이 꼴을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렇게 순에 빠졌으니까 애미가 널 이따위로 대접하지. 난 이 꼴 도저히 못 본다. 글쎄 엄마 놓으라니까. 이거 좀 놓으라고. 겨우 남편이 시모를 뜯어말리면서 시모는 제 머리를 놓았습니다. 전 얼마나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지던지 저 역시도 당장 같이 맞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서 겨우 참았어요. 시모는 제 머리채를 놓고 나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씩씩대면서 당장이라도 다시 절 잡을 것처럼 분노를 표출하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눈을 부라려? 어디서 감히 시애미한테 그따위 행동을 보여?
너 당장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아들 잘 챙기라고. 밖으로 쏘다니면서 아들 챙기지도 않고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뭐라고요? 어머님 아들 찬밥도 감지 덕진 줄 아세요. 마음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내쫓았으니까. 뭐? 내쫓아?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이거나 좀 보고 얘기하세요. 그 잘난 아드님이 밖에서 어떤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리고선 전 안방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시모 앞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씩씩대며 그 서류를 들고서 한참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서류를 확인한 시모는 다시 머리끄댕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잡은 머리채는 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어요. 시모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더니 절 잡았을 때보다 더 거세게 흔들기 시작했죠. 아, 엄마, 왜 이래?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이것 좀 놔. 놓고 얘기해. 내가 다 설명할게. 이 자식이,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진짜 바람 피운 거야? 네가 진짜 바람 폈냐고.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그 어린 간호사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오랫동안 병원을 다녔던 그 직원이 저에게 꺼낸 얘긴 그 어린 간호사의 갑질뿐만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간호사가 갑질을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13살이나 어린 간호사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상간녀는 병원에서 떵떵거리며 다른 간호사를 무시했던 거였죠. 그러니 다른 직원들은 그 꼴을 보고서 다들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나섰던 거였습니다. 사실 그만둔 그 직원은 저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도저히 남편과 상간녀가 하는 꼴을 보고서 안 되겠다 싶어 저에게 사실을 알려준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전 직원에게서 받은 증거자료들을 남편에게 내밀었고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도저히 남편의 행동을 이해해주지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그날 대판 싸우고 나서 다음날 시모가 찾아와 제 머리채를 잡은 거였고요. 시모는 모든 사실을 알고서 남편은 한참이나 머리끄댕이를 잡고 휘둘렀고 겨우 남편은 시모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이미 머리는 한 무더기가 뽑혀 있었죠. 시몬 씩씩대면서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진짜로 바람 피웠어? 네가 어떻게 이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벌여? 어떻게? 엄마, 그게 아니 난 안 들키게 잘 숨겼는데 걔가 글쎄 다른 직원들 괴롭히는 바람에. 뭐라고? 숨겨? 이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네 애비도 그렇고 너도 똑같아. 아주 그냥 시도두고 못한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면서 뻔뻔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그래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어디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해? 엄마, 아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한테 제일 소중한 아들. 엄마의 귀중한 보물. 보물? 네가 왜 보물이야? 아주 왼수지 왼수. 내가 아주 그냥 이런 걸 아들이라고. 어이구 진짜. 시모는 남편의 등짝을 하염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의 팔을 계속 잡으려 했고 시모는 그런 남편의 팔도 손바닥을 내리치며 남편을 호되게 혼냈어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전 자는 애들이 깰까 싶어 두 사람을 말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요, 싸우실 거면 나가서 싸우세요. 그리고 당신 이 집에 들어오지도 마. 애들이 있어서 겨우 참는 거니까 나 당신이랑 앞으로 안 살아. 아니 못 살아. 사람 뒤통수 치고 사는 사람이랑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사니? 당장 나가. 아이고 애미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뭣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요즘 여자들이 밖으로 나다니면서 바람을 많이 피운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놈의 자식 제대로 정신교육 시킬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하면 안 되겠니? 내가 어디 가서 아들 바람 피워서 쫓겨났다고 창피하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 어머님, 그렇게 귀한 아들만큼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에요. 이렇게 함부로 머리채 잡힐 그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라고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제 머리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저 이런 취급받으면서 못 삽니다. 에미야, 내가 미안하다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놈의 시끼, 너 빨리 무릎 안 꿇어? 어디서 감히 밖에서 그딴 짓을 해놓고선 당당하게 서 있어? 어서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어. 손이 아주 발이 되게 빌라고. 어서 빌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한 번만 봐줘. 어? 제발 한 번만. 됐고, 오늘은 둘 다 나가. 애들 깨어나는 순간 나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당장 나가라고. 결국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내내 무릎을 꿇고 빌다가 제 호통에 화들짝 놀라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람이라면 치를 떨던 시모는 아들의 바람 소리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밖으로 쫓겨나고 나서도 시모는 내내 남편의 머리며 등이며 다리며 손으로 발로 계속해서 응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전 남편에게 전화해 통보를 했어요. 당신도 알지?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거. 당연히 양육권은 나한테 줘야 할 거야. 내가 애들 다 데리고 갈 거니까. 뭐? 아니, 애들은 그냥 내가 키울게. 당신 취직도 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 바람핀 아빠한테 애들이 뭘 배우겠어? 애들도 똑같이 애비처럼 그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헛소리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 요구 조건 안 들어주면 나 병원에 확 찾아가서 1인 시위라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첫 번째는 당장 그 상간녀랑 헤어져.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 양육권 나한테 주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 살고 있는 아파트 나한테 줘. 뭐라고? 아니, 그 아파트가 지금 얼마짜린데? 끝까지 뻔뻔하게 구는 남편에게 전 봐줄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달이 난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잖아요. 전 어떻게든 이 두 사람을 끝까지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싶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에겐 잃을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전 그 점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 그럼 나 병원 가서 당신이 17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난 거, 직원들한테 그 상간녀가 갑질한 거 다 까발리고 소문낼 거야. 그래도 괜찮지? 아니, 여보, 그러면 내 밥줄이 끊기잖아. 그러면 어떡해? 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좀 진정해. 그래도 면접 교섭권은 줄 거지? 네가 양육비만 안 밀리면 줄 거니까 걱정 마. 대신 내가 한 조건 꼭 지켜야 할 거야. 하나라도 안 지키면 나 가만 안 있어. 네 엄마가 내 머리채 잡아서 머리 뽑히고 상처난 거 이것도 다 진단서 뽑아놨거든? 이것까지 고소하는 걸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내 얘기 안 들어보던가. 아니야.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무조건 다 지킬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상간녀 소송을 하자 그동안 두문 분출한 채 없어졌던 상간녀가 저에게 결국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당연히 그 상간녀를 만나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상간녀 진짜 끝까지 웃기더라고요. 사모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저희 집에서도 쫓겨나고 상간녀 꼬리표 평생 달게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위자료도 그 정도 없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제발 너그럽게 좀 봐주세요. 너그럽게? 야, 네가 우리 가정 다 망쳤어. 우리 가정 이렇게 깨졌는데 그 책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니? 웃기지 마. 어떻게든 네가 책임져야지.
나 고소 취할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네가 책임져.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요. 웃기지 마. 너 다시 한번 이딴 식으로 나한테 연락 오면 아주 내가 평생 너 뒤쫓아 다닐 거야. 알았니? 네가 결혼할 때, 또 결혼해서 애 낳고서 애 학교 갈 때, 네 애가 나중에 결혼할 때도 내가 끈질기게 찾아갈 줄 알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찾아오기만 해. 그때 말로 안 끝날 거니까. 그렇게 전 냉정하게 상간녀 소송까지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 그 상간녀는 평생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제가 나타나 이 더러운 사건에 대해 언급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아파트를 받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전 남편은 상간녀와 바로 헤어졌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다니던 직원들은 한날 한시에 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 더러운 꼴을 곁에서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그렇게 직원들은 남편에게 벌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남편을 받아줬냐고요? 절대로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소식은 전 시누이들에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전 시누이들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선 시모와 남편의 소식도 같이 알려줬죠. 올케, 진짜 미안해. 난 진짜 그런 줄 몰랐어. 뭐 하나 터지면 터지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냐? 정말 미안해, 올케. 근데 엄마랑 상진이 둘 다 벌 제대로 받고 있다니까. 엄만 상진이 꼴도 보기 싫다면서 내쫓고 상진이겐 어디 고시원인가 들어갔다더라고. 개인 병원 열면서 대출도 어마어마했는데 직원들까지 그렇게 다 그만뒀으니 제대로 된 집이라도 구할 수 있겠어? 한동안 걔도 고생 꽤나 할 거야. 그러니까 올케도 그걸로 좀 마음 달래. 그리고 엄마 요즘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이제와 딸들이 최고니 뭐니 하는데 참. 하여튼 올케 고맙고 미안해. 그렇게 큰 신우의 전화를 받고서 그래도 저 마음이 조금은 풀렸던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서 한동안은 저도 좀 우울해하고 슬펐었는데 다시 취직을 하고 애들을 돌보다 보니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젠 애들과 보내는 소소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동생도 집에 자주 와 저희 애들도 봐주고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고요. 비록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아빠의 본분만큼은 제대로 끝까지 해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연들을 보다 보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꼭 언젠간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 외롭고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